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6월 12일 밤 9시가 다 돼가는데요. 지금 기상천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윤미향 사건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타살의 의심이 간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운명을 달리한 게 아니다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단독 특종기사로 터뜨리는 것이 마포 쉼터소장 손영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통화한 사람은 윤미향이었다. 마지막 통화자는 윤미향이었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메이저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쏟아낼 정도면은 기자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 경찰에서는 타살의 흔적도 없다. 또는 방어헌, 저항헌이 없다. 이런 것도 말을 하고 국가수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 그 곽상도가 과거에 그 공안검사로서 좀 안 좋은 그건 있었죠. 그런데 곽상도의 직감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게 촉이 오는 것이 지금 오늘 이걸 세 개째를 찍는데요. 윤미향 사건과 이거 숨진 소장의 일을 세 개나 찍는데 곽상도가 사망 추정 시간이 검찰에 밝힌 걸 따르면은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저녁 22시 55분간이다. 즉 14시간이죠. 그죠? 14시간에 사망 추정이 된다 하고 경찰에 발표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의 문제죠. 요새 같은 시간에 그것도 죽은 지 오래 되지 않은 바로 가서 발견을 했는데 12시간 동안의 사망 추정이 있다. 12시간 동안. 보통 이런 건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 신문 기사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사망 추정 시간이 이 숨진 A씨가 쉼터를 떠나서 차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발견할 때까지 광범위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 오후에 그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단독 기사로 특종 기사를 터뜨리는 게 마지막 통화자가 윤미향이었다. 근데 윤미향이 언제 무엇을 통화했는지 밝히질 않는다. 경찰이. 그죠? 그래서 이 숨진 손영미의 핸드폰은 검찰이 가져가 버렸다. 그죠? 당일날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그 신문 소개 기사를 말씀드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와 단독기사에 따르면은 당일 오전 6월 9일이죠. 당일 오전 10시쯤 윤 의원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이 남아있을 뿐 통화 내용만 남아있고 내용이 따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손영미 씨가 손 씨가 어느 장소에서 몇 분 동안 통화를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러나 그것은 손 씨의 생전 마지막 통화였다. 손 씨는 쉼터를 떠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파주 자택의 모습을 드러냈고 손 씨가 오전 10시 57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고 휴대전화가 빈 승용차 조수석에 남겨뒀다. 우리가 보통 휴대전화는 요새 분신과 같이 움직이죠. 다 갖고 다닙니다. 그 차에서 안 갖고 내면 내 휴대전화하고 얼른 가서 가져오죠. 근데 죽을 때까지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었다? 차에 내릴지 휴대전화를 안 갖고 갔다? 요즘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애들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경찰은 손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진행했고 포렌식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손 씨의 죽음과 직접 연관성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고 나서 서부지검에서 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태고 지금 서부지검에서 다시 조사를 하기로 했겠고 그런데 오전 10시 50분쯤 도착을 했고 그죠?
그리고 오후 10시 55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에 따르면 우리가 샤워실에 있는 그 느슨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감고 막 이렇게 자기 혼자 꼬이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목에 감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당겨봐야 당겨서 죽질 않아요. 샤워기 우리 보통 알루미늄 돼 있는 거, 그걸 목에 몇 번을 감고 이렇게 해봐야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질식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로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갖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아차, 이거는 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응? 그리고 이를 발견한 사람은 손씨, 윤 씨의, 윤미향의 5급, 4급 보좌관이었다. 비서관이었다. 그리고 인기척이 없어서 119에 신고했으니 119가 신고와서 확인을 했다. 우리가 보통 이럴 경우에, 사람이 죽을 경우에 또는 이상하면 119와 112에 같이 신고하죠. 그건 119만 신고를 했다. 왜 그랬을까? 진짜 이상하면 119, 112 같이 신고하죠. 보통. 그죠? 119는 사람이 이상이 있다 할 적에 신고도 하지만은, 인기척이나 뭐 이런 문을 딸 적에 119 신고하지만은, 그 전에 손미양이가 이 사람하고, 윤미향이가 손영미하고 통화를 한 게 확인됐잖아요. 나중에. 윤미향은 지금 전화도 안 받고 대답도 안 한다 그러지만은, 그죠? 이거 뭔가 있다. 그리고 11시 55분쯤 죽었는데, 발견됐는데, 그날 밤에, 같은 날 밤에 윤미향이가 손영미하고의 인연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웠다. 그죠? 올렸다가 지웠다. 그럼 둘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죠? 페이스북을 뭐라 그랬냐면은, 윤미향이가 페이스북에 쓰기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류, 그만큼 강한 힘이 또 있을까? 손 씨가 세 번째 사표를 내던 날, 저는 그 앞에서 엉엉 목 놓아 울면서 붙잡고 싶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손 씨가 부고 사실이, 이게 손 씨가 숨진 사실을 알리자 그 삭제해버린다, 윤미향이가. 그죠? 그리고 이 해당 글을 갖다가 손 씨하고 윤 씨하고 같이 공유했는지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죠? 급하게 삭제해버렸다. 왜 삭제를 하죠, 그런 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윤미향한테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윤미향과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에. 그죠? 이 윤미향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의 감과 촉이 있죠. 그래서 그 일반 네이버 댓글에 가면은 99.9%가 윤미향의 사악한 짓을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에 있어서 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생활을 했는데, 최저임금 같은 생활을 했는데, 현금이 3억 2천만에 현재 현금 3억 2천만에 예금이 있고, 딸이 1년에 1억이 더 드는 UCLA 음대를 갖다가 아직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만 집을 샀고, 현재 있는 건 두세 채지만은 5채를 살 때마다 현금을 샀고, 그리고 지가 돈을 갖다가 뭐 친척한테 빌렸다는데, 친척이 누가 빌려줬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 친척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자들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돈은 다 위안부 할머니의 기부금이나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시켜서 다 빼먹었다 하는 게 국민의 비난이죠.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통화한 자가 손영미가 마지막에 통화한 자가 윤미향이었으므로 그림이 딱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손영미가 그 네이버 댓글에 내가 그 기른옥 할머니의 손녀다 하고 올린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손영미 구자에서 돈 세탁이 들어가고 나오고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자기는 보고서 고발을 한다고 네이버 댓글에 달았는데, 그게 실명으로 했는데 그게 맞다 하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또 터뜨렸죠. 그러면 뻔하죠. 기른옥 할머니나 또는 다른 심다 할머니 통장에 그에게 돈들이 이 위안부 할머니의 돈이나 또는 기부금의 돈이 죽은 손영미의 통장으로 들어가서 그 통장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윤미향이가 돈 세탁을 하면서 가져갔는데,
그것을 바르게 난 기려노 할머니의 양아들이 왜 그런 돈을 그렇게 쓰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의에서 하는 말은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가 기르는 할머니한테 손자인지 아들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아들이 기르는 할머니한테 돈 내놔 그러니까 정의원에서 수천만 원을 줬다. 수천만 원을. 그거는 기르는 할머니의 딸은 5천만 원을 정의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왜 주는 거며? 왜 주는 거며? 그 다음에 돈이 도대체 이 손영미란 사람이 그 가명통장에서 얼마나 많이 돈 세탁이 됐을 것인가? 그래서 윤미향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의 명의로 개인 구자에서 당신의 통장 안에서 왔다 갔다 했으므로 그게 비록 내 통장이지만은 윤미향이가 관리하는 돈이지만은 내 돈이지만은 윤미향의 입장에서는 자기 돈도 아님에 불구하고 내 돈이지만은 통장은 네 거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모든 걸 갖다가 덮어쓰라 이렇게 요구했을 수가 있다. 그죠? 아니면은 윤미향이가 나 좀 살려달라. 우리는 동지 아니냐? 윤미향이가 말하기를 손영미하고 동지 같은 자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동지 아니냐? 나 좀 살게 해주고 우리 정의를 갖다가 보호 좀 해다오. 그래서 당신 혼자 어떻게 책임지고 막을 수 없겠느냐 하고 협박을 했을 수가 있고 회유를 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손영미란 사람은 자책감에 또는 두려움에 또는 공포감에 운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하고 짐작을 하니 짐작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타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압박성 타살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응? 아니 윤미향이가 통하고 왜 차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내려요? 핸드폰은 요새 다 알고 있다. 핸드폰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윤미향이가 지금도 현재 그 아주 그 말도 하기 싫네 진짜. 이상한 머리로 혼자만의 세계를 그리고 혼자만이 전 국민을 상대로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다. 응? 그래서 이거는 좌파, 우파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좌파가 윤미향을 실드 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윤미향 사건, 윤미향을 내놓으면 돼요, 국민 앞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검찰에 뭐 자료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요. 안 주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국회의원 신분으로 또는 문재인 정권이 윤미향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으므로 권력을 등에 잇고 있으므로 최고의 권력을 등에 잇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 봐요. 자료도. 그럼 검찰 수사도 무망해지고 지금 얘네들이 이거를 윤미향이 네가 그렇게 떳떳하고 정의롭다면은 모든 공개를 하면 돼. 그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용 최소한 너가 그 현재 3억 2천만의 현금을 또는 그 딸의 유학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만 해주면 돼. 근데 그걸 말을 않잖아. 응? 그리고 이 윤미향이나 더불어민주당 하는 게 죽은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정의의 운동을 폄하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밝혀줘야지 명예지. 그냥 유야무하고 조사에 조짜도 내놓지 않으면은 이게 명예입니까? 사람의 그 모든 국민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냥 덮으려는 거죠, 얘네들이. 숨진 손영미뿐 아니라 윤미향을 덮으려는 거죠.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곽상도 같은 경우도 한대지 의심을 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추정 시간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14시간이 차이가 나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거. 14시간이 간격이다. 요새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에 특정을 짓는데, 그냥 떠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도착 후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도 지금 허술하게 되고 있고 하니까 지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물고 늘어지는 거고 국민들도 최대의 악마다, 최고의 악마다고 윤미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